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건 이렇게 복습을 했었고, 오늘 배우는 거는 0, 1, 0, 2, 그 다음에 0, 3이겠죠. 세 번째 중단원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중단원, 여기가 시계값이고, 세 번째 중단원이 이제 1차식과 그 계산. 1차식이라고 하는 1차식과 그 계산. 식이 계산이 돼. 식이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식이 정리가 되면 항이 일단 배워보자. 일단은 식이라고 하는 아이는 위에서 문자를 사용해서 만들어낸 과정, 식. 그거 얘기하는 거고, 1차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 알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계산이 돼서 정리가 쉽게 되는지 보면 되는 거예요. 1번 처음에 배운 건 다항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게요. 다항식은요, 항이 많은 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항이 뭔지 알아야겠지, 그지? 항은 뭐냐 하면 식에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를 항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최소 단위. 식에서 의미를 갖는 최소 단위. 최소 단위를 이제 항이라고 불러요. 항. 알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항 중에는 상수항이 있는데, 상수항은 수로 이루어진 항을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자, 항 중에 상수항이라고 하는 항이가 있는데, 상수항은 수로만 이루어진, 우리가 수로만 이루어진 항이라 그래서 상수항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개수라고 하는 표현 한번 볼게요. 개수. 자, 문자 앞에 곱해진 크기, 미지수, 문자 앞에 곱해진 크기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7x-3y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x에는 7을 곱해주고, 그 뒤 y에다 3을 곱한 뒤 빼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뭘 더해주세요? 7을 더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된, 여기에서, x에 대해서, 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요 세 개입니다. 자, 항을 부를 때, 요렇게 하나랑, 요렇게 두 개랑, 요렇게 세 개 전체를 보세요. 연산 기호 있죠? 연산 기호까지 통틀어서 아예 부로 생각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럼 얘가 뭐냐 하면 y에 마이너스 3을 곱한 거예요. 이런 곱한 항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지? 되게 중요한 팁이야. 나중에 계산할 때. 자, 항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를 무슨 항이냐고 그러면 x에 관한 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x에 관한 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y에 그렇죠. y에 관한 항이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10에 관한. 아니지. 수로만 적혀 있잖아. 아까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요? 상수항이라고 부르면 돼요. 항이 몇 개 있어요? 3개. 3개 있죠? 수학에서 보통 많다라고 얘기를 하면 2개 이상이 많다, 기본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보통? 그러면 항이 2개 이상이라서 다항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뒤에 이렇게 항이 이렇게 나옵니다. 항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항 3개가 있고 그 의미가 뭔지도 한번 파악해 봤어요. 어렵지 않죠? 여기 y에 관한 항이고 y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야. 얘는 x에 관한 항이고 x에 7이 곱해진 거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얘 단항식이라고 하는 단항식은 홀로 단자거든요. 항이 홀로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죠. 그냥 3x 떨렁 이렇게. 그럼 x에 관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다항식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동그라미 해야 돼. O야. 맞는 말이야. 알겠니? 단항식이 그림으로 그리면 단항식이 이렇게 있으면 다항식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야. 이런 영역으로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단항식은 다항식이다 그러면 맞아요. 알겠죠?
크다.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그럼 항이 뭔지 배웠죠? 항이 뭔지 배웠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식인 거야. 근데 그 중에서 1차는 그럼 뭐냐? 차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1차식. 자, 식이 이렇게 있는데 미지수의 항은 있고 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차수는 뭐냐 하면 미지수의 거듭 제곱된 i 있죠? 그 지수를 뜻하는 거예요. 미지수의 뭘 뜻한다고요? 문장의 지수를 뜻합니다. 뭐라고요? 문장의 지수. 문장의 지수를 뜻합니다. 그러면 얘는 x 제곱이라고 하는 i가 있으면 얘는 2차인 거야. 2차라고 부르는 거야. 얘는 x의 세제곱은 얘는 3차 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1차식은 뭐겠냐 그럼? x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1. 이 생략되어 있는 요건 거야. 그러니까 차수가 넘치면 1차식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부르고 얘는 x에 관한 3차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수에 관해서 미지수의 지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몇 차식인지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지.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차수가 다 1차인 식입니다. 그럼 한번 보자. 차수가. 자, 1차식을 몇 가지 보면 최고차항이 다 이렇게 1차로만 미지수의 차수가 다 1로만 이렇게 되면 얘는 오케이인 거야. 얘는 맞아. 근데 자, 헷갈릴 만한 거 몇 개 한번 보자. 자, x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 그럼 얘는 2차식이라서 안 돼. 또 분수로 이렇게 있어도 분수의 분모로 있어도 안 돼. 분자로 있으면 되는데 분모에 있으면 안 돼. 이건 이제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겠지만 얘는 1차식이 아니라 마이너스 1차식이에요. 그래서 얘도 안 돼.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혹은 정리하고 났더니 자 얘는 딱 얼핏 보기엔 다 차수가 1이네 신난다 1차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얘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쵸. 얘가 뭐 하면 분배해서 정리가 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마지까지 뭘 다 한 뒤 정리 후 판단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리 후 판단. 정리 후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정리 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오류가 생겨서 틀릴 위험이 큽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이제 1차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계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계산에 대한 얘기 나오면 되게 쉬워요. 자, 먼저 나오는 건 곱셈과 나눗셈. 1차식의 곱셈과 나눗셈. 자, 1차식 두 개를 한번 만들어 놓고 1차식 두 개를 만들어 놓고 곱하기 나누네. 1차식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한번 상황을 봅시다. 곱셈과 나눗셈. 선생님, 보통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하는데 왜 곱셈과 나눗셈이 먼저 나와요? 이게 더 쉬워서 그래요. 이게 더 쉽게 쫄지 마. 이게 더 쉬워요. 한번 봅시다. 상황을 봅시다. 단항식을 하나 주어지고 다항식을 곱하면 단항 제일 쉬운 게 단항 곱하기 단항이겠죠? 그죠? 이게 제일 쉬운 상황일 거 아니에요? 단항 하나는 2x고 하나는 2x고 곱하기 얘는 6x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잠깐 이거 너무 어려운데? 단항식 곱하기 수라고 합시다. 자, 단항식 곱하기 수 이거는 생각해보니까 2학년 1학기 자 2x 곱하기 6이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1학년 1학기에는 여기까지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요 앞에 요 의미를 잘 따져보면 2 곱하기 x 곱하기 6 이런 의미잖아요. 얘하고 곱하기가 되어 있는 거고 다 알고 봤더니 다 연산이 다 곱하기가 돼버리죠. 연산이 다 곱하기가 돼버리면 곱셈의 연산법칙에 의해서 먼저 계산되는 6 곱하기 2를 먼저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12가 되죠. 그럼 12 곱하기 x니까 1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문자 앞에 있는 요 개수 문자 앞에 있는 개수와 얘가 먼저 계산돼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개자가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계산이 되는 수. 문자 앞에서 계산이 되는 수. 그러니까 얘 계산해야 될 애가 얘하고 얘잖아. 2 곱하기 6 해서 12x 이렇게. 오케이? 나누기는요. 반항 나누기 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2x 나누기 6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나눗셈 같은 경우에 아까 기억나나? 바로 무슨 꼴로 바꿔주면 편하다고? 역수에서 분수꼴로 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뭐예요? 3분의 x 혹은 3분의 1x 이렇게 써도 됩니다. 요거 두 개는 번갈아 가면서 많이 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니? 그럼 두 번째, 단항에서 이렇게 진행됐으니까 이제 다항이라고 보면 되지. 다항 곱하기 수, 다항이니까 두 개 이상이면 돼요. 식이 2x 마이너스 3y라고 할게요. 거기에 곱하기 5라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는 뭐 이용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된 거 어디서 많이 분뱅 법칙? 분배 법칙 이용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식을 정리해주면 돼요. 항이 이렇게 3개로 보이잖아요. 그죠? 항이 3개로 보이는데 분배해주면 2x 곱하기 5니까 결국엔 뭐가 되겠어요? 10x. 자,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15y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죠? 항이 3개처럼 보이죠? 근데 항이 2개로 정리가 됐죠? 수학에서 이거 좋아할까요? 이거 좋아할까요? 이걸 좋아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항 곱하기 뭐가 있겠어요? 나누기 수가 있겠죠? 다항 나누기 수는 분배 법칙 똑같아요. 분배 법칙 똑같은데, 예. 다른 상황을 하나 해볼게. 이렇게 다항 나누기 이 아이도 그냥 분수꼴로 그냥 만들어도 되는데, 만약에, 15x 플러스 20y, 이거 너무 큰데? 이게 답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나 참. 요렇게 된, 요 상황에서 나누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나누기 4분의 1을 선생님이 역수를 먼저 하겠죠. 이렇게 분수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그죠? 여기에서는 반드시 뭐를? 요 뒤따라오는 수가 분수꼴이면 나는 역수를 먼저 생각해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얘 역수해주면 뭐가 돼요? 곱하기 4가 되고, 곱하기 4가 분배가 되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 12x 플러스 16y 이렇게 답이 될 거예요. 얘를 분수로 바로 얘를 분모로 다시 넣어버리면 4분의 1에 3x 플러스 4y 이렇게 번분수가 나와. 이거 이해하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분모로 바로 넣고 어떨 때는 역수로 하는가 라고 하는 상황을 잘 구분해 두세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 하면 될까요? 곱하기 나누기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겠죠? 여기 4번 마지막 더하기 빼기. 덧셈과 뺄셈. 백지시험 좀 많겠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 덧셈과 뺄셈은 요 개념이 먼저 나온 거 이유가 뭐냐면 곱하기 나누기가 쉬워서였죠. 덧셈과 뺄셈에서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동류항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일단은 기본은 이거야. 동류항끼리만 덧셈과 뺄셈이 된다. 덧셈과 뺄셈이 된다. 요 개념이야. 그래서 동류항이 뭔지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동류항의 의미를. 동류항의 의미가 뭐냐 하면 미지수 문자도 같아야 되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요거를 동류항이라고 부릅니다. 동류, 같이 흐르는 같은 흐름을 가지는 항. 같은 의미의 흐름을 가지는 항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자가 많을까? 그지? 짜증나지? 뭐 어쩔 수 없어. 자, 보자. 3x 플러스 2y는 계산이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계산도 안 되고 덧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4x제곱 플러스 6y도 6x도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얘는 x를 반복해서 2번 곱한 뒤 4배를 해주세요 라는 얘기고, 얘는 x를 한 번만 곱한 뒤 6을 곱해주세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죠? 의미가 아예 달라요. x제곱과 x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달라요. 그죠? 1차식 아니잖아요. 아니야, 1차식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차수. 그러니까 이 비교해 주려고. 차수가 달라도 계산이 되지, 문자가 같지만 차수가 달라도 계산이 되지 않아요. 얘는. 문자가 다르면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얘가 된다는 거죠. 얘는 돼요. 얘는 x가 6개 있고, 얘는 x가 2개 있어. 합하면 x가 총, x가 6개 있었고, x가 2개 있어. 합하면 x가 8개 있어. 이렇게. 8x 이렇게 계산이 돼. 빼주는 건 6y-2y 해주면 x가 6개 있었는데 x 2개를 빼줄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4y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동류항인지 뭔지 정리가 된 다음에 계산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미지수의 문자와 차수까지 같아야 동류항인 거예요. 계산이 덧셈뺄셈이 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마지막 5번. 자, 그럼 혼합 계산 어떻게 될까요? 응? 혼합 계산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혼합 계산. 혼합 계산 있으면 당연히 뭐부터 해줘야 돼? 혼합 계산은 뭐가 중요합니까? 계산 순서가 중요해요. 그죠? 계산 순서에 뭐가 중요해요?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나중에 하게 되는,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 곱하기 나누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괄호예요. 자, a 플러스 1 더하기 10 가로 열고 5분의 3이네요. 자, 5분의 3 a-2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이게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하면 끝이야. 그 원래대로라면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해줘야 되죠? 그죠? 괄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먼저 해줘야 되는데 계산이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분배 법칙을 해줘야 되는 거야. 분배 법칙, 얘는 요렇게 곱해주면 되겠다는 거 상상이 되죠? 그럼 여기 괄호를 풀어줄 때 분배 법칙은 앞에 1이 곱해진 게 생략됐다라고 상상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i는 그냥 그대로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괄호가 풀릴 거예요. 그럼 얘는 플러스 6a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얘하고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요 항이랑 얘랑 곱해진 거예요. 여기 요 항 이렇게. 앞에 있는 연산은 가져가라 그랬어. 부호 개념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항이 편하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동류항 누구 있어요? 누구랑 누가 동류항이야? A랑 6A랑 동류항이야. 플러스 6A랑.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한 7A가 나오겠죠? 그 다음 누가 또 동류항이야? 그렇죠. 상수항끼리는 다 동류항이에요. 그죠? 여기 있는 얘와 얘가 동류항이 되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9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할 수 있겠죠? 자, 혼합계산 괄호를 풀어주는 이유, 괄호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해주면 돼요. 아이고 너무 작다. 괄호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겠죠? 정리가 이제 좀 돼요? 정리가 좀 되죠? 끝!